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법, 한인경제, 법률, 건강, 교육, 문화, 자동차, 또 여행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활정보 솔루션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다양한 전문 검사를 통해서 자녀의 적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요.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에듀바이스 러닝 컨설팅 대표 오남주 박사와 함께합니다. 변화의 시작에 에듀바이스가 함께합니다. 에듀바이스는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러닝 컨설팅 센터입니다. 에듀바이스 센터에서는 자녀들의 학습과 진로 등에 관해서 전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요.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에듀바이스 센터 215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347-822-7614, 전화번호 347-822-7614번입니다. 이 시간 에듀바이스 교육 컨설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카톡 아이디 RKNY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FM877, FM94.7 HD3, 또 FM101.5 라디오 코리아 뉴욕으로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에듀바이스 러닝 컨설팅 대표 오남주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날씨는 조금 춥지만 아주 화창한데요. 네, 일요일에 거의 봄 날씨 같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살짝 추운 날씨가 네.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날씨.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날씨도 좋고 이 새 봄에 뭐라 그럴까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올 봄에 뭔가 새로운 교육 어떻게 할까? 자녀들을 네. 위한 어떤 플랜을 짜볼까? 이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박사님 일단 먼저 이 에듀바이스 러닝 컨설팅 센터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네.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희 에듀바이스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의 학습 상태와 진로 적성,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면에 적성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면으로 전공을 하면 좋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아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손에 쥐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아이들에 맞는 검사를 좀 실시하게 되고요. 그 검사 결과를 손에 받게 되면 우리 아이가 생각했던 곳에 정말 비슷하게 이런 적성이 강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발견될 수 있는지 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 또는 학습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정밀한 이런 검사를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또 아이들의 어떤 학습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 검사는 받는 연령대가 주로 어떤가요? 네,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생들이고요. 즉 학습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시기. 또 이 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심지어 성인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검사 결과의 데이터는 숫자화돼서 나오지만 그 이면에 어떤 숨은 뜻, 또 어떤 유의미한 항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로서 아이들의 그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정말 심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검사를 받는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그 이유, 예, 뭐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하면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매우 정말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안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확인하는 차원차 검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어떤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내면적인 어떤 학습 동기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검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요. 매우 잘합니다. 예. 네,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대학교에 이제 원서 지원을 할 나이이고 그래서 어머님은 굉장히 많이 좀 당황하셨죠. 왜냐하면은 당황되실 것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이고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또 아이도 어머님 계신 곳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너 번에 걸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제게 말하는 것은 좀 놀라웠어요.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 주어진 과제는 잘할 수 있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아이죠. 지적인, 학습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인데요.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방금 제게 질문하신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가 우리가 학습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굉장히 이건 단편적인 검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게 보이고 지적인 능력도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동기 부분에서 무엇인가가 적합하지 않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를 왜 하는지 이걸 해서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전혀 아직 자기는 답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검사 결과는 뭐 진실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어머니께서 처음에 조금 많이 당황하셨고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전공을 하기로 했던 게 있대요.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당신의 자녀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죠. 네. 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합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아이는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마친 지 5개월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학업 성취도 외에 이런 부분은 문제라고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과 우리 아이가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검사 왜 받는 걸까요? 어떻게 좋고, 예, 어떤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지금 이런 경우라면, 네. 일단은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지금 매우 잘한다고 하셨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네. 예, 검사상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몇 가지 솔루션을 드렸어요.
1번, 2번, 3번의 솔루션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아이와 대화를 해보신다면 워낙 또 영특하고 뛰어난 아이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건드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솔루션을 드렸고요. 또 방금 제게 하신 질문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거를 얻어갈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저희 검사의 세부 항목적으로요. 아이들의 어떤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약간 우울한 기질이 있는지 약간 무기력한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어떤 렌지, 범위에 어떤 게 보이면요. 저희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전문 기관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현재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검사를 받으실 때. 네, 자녀들이 무엇을 잘할 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거기서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이 연령과 자기의 어떤 살아온 환경에 맞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각자 아이들마다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수준이 높고 낮은 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어떤 물꼬가 좀 터져주면 아니면 어떤 실마리가 있으면 조금 더 아이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작은 좀 실마리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검사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정의가 아니라 네. 궁극적인 행복 그게 뭘까요, 진행자님? 글쎄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네. 이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잘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단편적으로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 자신을 알고요. 네.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단단한 어떤 바탕과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만약에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저희가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그 행복을 찾아가는데 저희가 작은 일조를 좀 해드릴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무엇을 잘 해낼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잘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는 파악하고 거. 네, 맞습니다. 네. 또 알 수 있게 하고 네. 그러면은 이런 검사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총 2주간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주에는 제게 이제 저희가 간단한 면담을 통해서 검사 항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가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네, 솔루션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검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자세하게 파악을 네, 해서 결과를 어떤 받아보시기까지는 예, 2주가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검사 지금 현재는 어떤 연령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박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학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의 진로입니다. 네, 네. 적성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지만 예, 이걸 어떻게 진로로 연결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엇인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다면 네. 아이들이 그 바른 길을 좀 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어떤 직성 학습적인 문제와 네. 진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검사를 세분화해서 하시고 네.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다양한 전문 검사를 통해 자녀의 적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러닝 컨설팅 대표 오남주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제 핫 세일. 열무 푸페추 세단에 1불 99전, 롱 핫페퍼 파운드에 2불 99전, 유초이 파운드 2불 99전, 이스라엘 오리 만다린 싱글 박스 26불 99전, 한국산 신고배 8과 9가 각각 박스에 27불 99전.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이제는 가족 간병인도 정부에서 허락한 정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익스트림 홈케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쓸 수 있는 PCA 뉴욕 주정부 간병인 자격증은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 헬렌을 찾아주세요. 929-600-4766 929-600-4766 익스트림 홈케어.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다양한 전문 검사를 통해서 자녀들의 적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에듀바이스 러닝 컨설팅 대표 오남주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검사 중에서도 이제 학습 능력, 학습 상태와 또 진로 적성 이 두 맞습니다.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네.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학습 능력이나 이 상태는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또 보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거라서요. 학부모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다양하고 그냥 흔하게 쓰이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 학습을 할 때는요, 뭔가를 알고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인지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나는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떤 또 잡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의사가 돼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의 동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와 인지적인 능력은 있는데 실제 또 행동하는 게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인지와 이런 정서적인 정의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은 학습할 때 원동력이 되는 힘인 겁니다. 이거를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여러모로 뛰어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느끼실 만한 그런 대화나 행동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아이가 실제 어떤 지능에서 조금 더 탁월한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아이의 겉에 언행만 보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는 그걸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강점인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너에게는 이러한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제 제가 오늘은요 학부모 후기를 적어주신 걸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후기가 있지만 오늘 방송한 내용과 조금 적합할 만한 후기를 좀 간추려서 왔는데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약간 학교에서 조금 산만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머리도 뛰어나고 마음 굉장히 자기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면 주어진 과업을 잘하는데 자꾸 이러한 것들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됐어. 이 검사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조금 더 높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학생에게 이거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너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네가 혹시 알고 있었니? 그랬더니 남자아이인데 얼굴이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해지는 거예요. 약간 샤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선생님 말이 좀 불편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데 그런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머님께서도 너무 좋으시고 잘해주셨는데 오 박사님이 말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는 그 아이가 잘한 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어떤 상담과 이걸 다 끝나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 생활과 기타 공동체 활동에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더 많은 거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게 아이한테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어머니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겁니다. 이 후기는 그 검사 끝나고 바로 남겨주신 게 아니고요. 2, 3개월이 지나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아이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잘하는 일, 좋아하는 거를 엄마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랑 대화할 때 주요 주제는 학습과 과제잖아요. 그걸 잘했을 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검사를 통하고 이 아이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자기 꿈이 생겼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데 이게 추상적이 아니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제가 후기 어머님께 추후에 연락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현장에 살아있는 경험 사례의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진실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직접 한자 한자 남겨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여러 명의 다자녀를 둔 부모님이신데 이 중에 이제 중간 서열에 있는 아이를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내성적이고 말도 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머님께서 그 후에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지금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중간에 두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적어주셨는데 다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문장만. 이게 이제 또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해서요. 예. 저희 에듀바이스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상담 사례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자녀를 둔 부모라 6학년 아이와의 관계 검사도 받게 되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내 아이의 또 다른 성향과 기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알게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도 어떠한 변화와 수정이 필요한지도 분명히 알게 되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남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감사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어머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이전에 어떤 자신만의 기준과 시각이 있었다면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네. 왜냐하면 이거는 네거티브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장벽이 되는 것은 조금 해체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확실히 자녀도 마음문을 더 여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시각이 뭐 어느 면에서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리고 네. 또 내 울타리 안에서 늘 먹고 마시고 잠들면서 예, 어린 시절부터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건 안다. 부모님일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예, 또 어느 면에서는 또 그 성장하는 시기마다 네. 순간순간 사실 객관화해서 보기도 어려운 또 위치일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럴 때 네.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정보를 교육하시는 갖고 계신다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자녀를 더욱 더 바람직하고 네. 훌륭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 박사님께서 또 남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검사를 좀 실시하면서요. 이게 어디 가지고 온 고민과 이런 게 되게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년기 아이들이니까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떤 거를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아이와의 어떤 관계 어려움이 또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또 사춘기인 아이들.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아예 엄마한테 대화를 안 하는 거. 엄마가 아무리 뭔가 물어봐도 대화를 하지 않는 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보면 보통 지금 말씀드렸던 한 3가지 유형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제게 말씀해 주셨던 자녀를 잘 알 것 같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어머님들. 적어도 이제 관계가 조금 좋게 형성이 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검사를 실시하고 어머님들과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상담을 한 끝에 그런데 이 출발선, 모든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솔루션의 출발선은 무엇일까를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어요. 네. 몇 년 동안 해온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가정 환경 또 어떤 부모님들의 환경은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조부모가 양육하는지 부모가 양육하는지조차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시도해 볼 만한 단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꼭 전문가를 찾아오지 않고서 먼저 좀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뭡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이요. 예, 생각하는 힘. 예.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마칠 때쯤 이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 이게 나에게도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런 출발점이 우리 아이들의 학업 능력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말씀을 오늘 심도 있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께 어떤 유형의 자녀와 함께 지내시든지 간에 이 솔루션의 출발점은 사고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솔루션의 출발점, 사고력 어떻게 길러줘야 할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에듀바이스 러닝 컨설팅 대표 오남주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솔루션의 출발점 사고력에 관해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특좀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병원, 아직도 이 병원 저 병원 따로 예약하세요? 인천공항에서 40분 거리 아인병원에서 한 번에 세계적인 수준의 정밀 장비로 정확도 높은 진단은 기본, 건강검진부터 각종 진료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22개 진료과가 있으니 필요한 진료만 고르면 되고, 병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아인으로 고고 하세요.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의료재단 아인병원, 상담 예약 전화번호 470-519-3637, 470-519-3637, 굿메디 코리아. 네, 박사님, 이 사고력,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고력 어떻게 강하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요, 이 사고 과정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나 사고 성향,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했으니까 다시 우리들의 언어로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하거나 이제 대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자, 오늘은 이 대화의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고력일 때 우리가 무엇인가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한 거, 질문한 거, 또 반대로 내가 남에게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내로와 좁게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상담했던 학생 중에서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있는데요. 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은 이 문제점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인데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어머님께서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와 이제 좀 장기간 7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학생이 제게 고백한 내용을 또 그대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네, 고백이요. 어떤 네, 고백일까?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사님 했던 거는 정말 또 처음이고 네. 7개월 만에.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라는 것도 제게는 너무나 어떤 보람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어떤 학원도 다니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사교육도 받고.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평소 자신이 상대방, 즉 선생님과 동료들,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즉문즉답을 못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대요. 즉문즉답을 네. 못하는 걸요?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대요. 그 학생이 네, 말을 학생이 하기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점 파악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냥 뭐 흔히 우리 그냥 한국말 그냥 다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귀에는 다 들리는데 그렇다고 이 학생이 어떤 인지에 문제가 있냐? 전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학생인데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조금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간의 대화에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게 학원 선생님들께서 본인에게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받아서 생각하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무조건 수용을 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논리적인 사고를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논리적인 사고를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는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이전까지는 다 우리 학생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게 생각을 했을지를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설명을 하고 두 번 설명을 하면 그 문제가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을 맞추면 그건 결과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10개를 제대로 뭐 정답을 적었구나.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모든 생각이 결론이 됐었지 중간의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조금 더 명료하게 들리더라고 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자기가 이제는 조금 더 깨닫게 됐대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물어봐서 저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저에게 말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고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된 또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고력이 그야말로 어떤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요. 어머님들이 가끔 이런 혹시 자녀에게 이런 아이들이 드라마에서도 잘 나와요.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그런데 어머님들은 그거를 안 듣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듣고 있다라고 표현하시고 만약에 놓친 게 있으면 해줄게. 이게 엄마 답이에요. 네. 내가 아이가 나한테 무엇인가 요청하고 말한 애석한 부분을 놓쳤다가 아니라 해줄게. 지금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을 전부 다 우리는 삭제 또는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 건드려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면 이야기를 했던 목적만 남아있고요. 결론하고 결과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은 없죠. 당장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나 운동 하나만 이거 더 준비해 주세요. 그랬으면 준비해 줬으면 될 일인데 만약에 놓쳤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머님들의 이제 반응이 사다 다시 주는 거 해결을 해 주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우리 아이의 말을 놓쳤을까?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우리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접근 방식이. 내가 무엇인가를 미싱하고 놓친다는 게 말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도 있고요. 무엇인가가 함축적인 말도 있을 겁니다. 은유적인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심지어 자녀와 어떤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이렇게 뭐 인지도 향상이 되고 사고력도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단답형으로만 우리는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보면 아이들의 사고력과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다 창의력을 갖게 대화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중요한 이슈가 아니어도 되고요. 중요한 서브젝이 아니어도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그런 거를 보통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대화를 할 때라도 우리가 무엇인가의 그러한 과정을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목적도 중요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그럼요.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서로 잘 들어주지 않다 보면은 네. 오류나 오해가 많이 생길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네. 접근을 해서 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뭘 배웠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기승전결을 갖춰서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배웠니? 그러면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되죠? 글쎄요. 기승전결을 갖춰서 갖춰서 핵심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무엇을 배웠니? 그러니까 배운 내용이 나와야 되죠. 네. 어떤 아이는 그 말을 정확하게 배운 내용을 말한 아이가 있을까 하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전에 한 15분, 20분 정도는 자기의 그런 어떤 생활적인 면, 환경, 또 경험, 기억들을 먼저 나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이 물어봤었던 것의 핵심을 먼저 답을 하게 해주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뭐였어? 그러면은 뭐 ELA예요. 예. 오늘 배운 거는 뭐야?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단어로, 한 키워드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뒤에 아이들이 설명을 들어주시는 이런 거를 은연중에 좀 시도를 해보시면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에 기반한 내용, 네. 감정 설명은 뒤에. 예.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하고 물어봤을 때 네. 감정에 기반한 것보다는 네. 사실을 네. 먼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해주는. 유도를. 예. 그 뒤에 감정적인 애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아이에게 굉장히 좀 훈련될 것입니다. 예. 네.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의 그 감정적인 면을 들어줬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말을 먼저 유도를 네, 했었어야 됐네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잠시 후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H마트 3월 첫째 주 하이라이트. 이스라엘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1불 99, 프리미엄 후지사과 파운드당 1불 49, 적상추 번들당 99센트, 깐마늘 파운드당 2불 99, 생속꼬리 파운드당 13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닭사태 파운드당 2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젤 플러싱, 니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한국 프리미엄 안과의 새로운 기준 MS 안과를 소개합니다. 한국 내 10개 지점을 보유한 MS 안과는 대형 종합병원과 협진하며 세계가 인정한 SCI급 논문을 다수 등재하였습니다. 환자에게는 합리적 비용으로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는 최신 의료술과 수술 장비, 망막, 녹내장,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안구 건조증까지 한 곳에서 이번 한국 방문길에 눈 건강을 위해 MS 안과 반포본원을 들러보세요. 예약 상담은 뉴욕 동포의 한국의료 동반자 굿 메디코리아 470-519-3637 470-519-3637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 갱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다양한 전문 검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적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에듀바이스 러닝 컨설팅 대표 오남주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듀바이스 215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347-822-7614, 전화번호 347-822-7614번입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죠. 어느 네. 면에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네.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데 네. 네,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 이제 또 팁을 더 하나 드리면요. 이제 가족 회의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거창하게 회의인 거지 둘이서만 회의해도 됩니다. 네. 네, 대신에 자녀하고? 네, 자녀와 둘이서 예. 차를 타고 운전하는 중에 해도 되고요. 네. 계속 과제만 물어보지 마시고 네. 오늘 해야 될 숙제가 뭔지 이거는 이제 조금 후에 물어보시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혹시 이동하는 중에 무엇인가 말할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 뭔가가 결정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이걸 자녀에게 의견을 좀 도출해 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동 동선 같은 거. 엄마가 오후에 A와 B, C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될까? A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B를 하기 위해서는 C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말하면요. 이 자녀가 처음에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듣지 않아요. 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네. 일은. 왜냐면 엄마는 매일같이 자신의 일을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의견을 정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뇌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구나. 네. 그 전에는 엄마의 그냥 넋두리 아니면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인데 얘야 내가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순간 자녀의 뇌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중에서 만약에 자녀가 대답을 했다고 할게요. 엄마 B 가고 A 가고 C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 그런데 그때 엄마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 땡큐 하고 이야기를 멈춰버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얻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별거 아닌 그냥 질문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그래서 대답하겠죠? 엄마 그래도 B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여기 가셨다가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를 칭찬해 주라는 말이에요. 네. 이유가 나올 수 있을 그렇죠. 때.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현실, 팩트에 기반을 둔 이유에 아이가 제시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엄마의 요구도 나왔고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요. 그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엄마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었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아이와 잘 이야기를 마쳤는데 C부터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네. 네. 분명히 B부터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걸 아이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드백이 가야 되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해줬던 그런 의견대로 했더니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더라. 좋은 네. 의견이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별거 아닌 일에 의견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이 들어왔잖아요. 아이는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게 어떠한 그냥 막 뭔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딸 잘했어. 뭐 넌 너무 훌륭해.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연령대에 맞는 칭찬과 또 연령대에 맞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한번 좀 써보시는 거를 제가 좀 조언 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이와 나눈 대화 그리고 아이의 솔루션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이행하는 부분이 거. 네. 꼭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예. 주는 거. 예. 네. 이게 아주 작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커나가면 우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떤 동선을 짜야 될까? 현재 이제 가끔 제게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아이가 매우 똑똑해서 혼자 다 짜가지고 온다고 하시는 엄마들도 계세요. 한편으로 들으면 너무 훌륭한 자녀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그 다음에 하나의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가족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짜는 건지 그 계획을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해서 했다는 사실에 엄마가 포커스를 두는 건지.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네. 나는 잘 몰라요. 우리 그냥 딸이 다 하는 대로. 그게 딸을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녀와 대화를 할 때는요. 이런 사고력 또 생각하는 힘을 도출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엄마로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걸 아주 단답형으로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주 흔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벌써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우리 아이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어머니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와 무엇인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물어봤던 문제에서 포커스를 벗어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이제 의견을 말했어요. 엄마 B 가고 A 가고 C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의 이제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아이가 나을 것 같아.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가 딴지를 걸으시면 그 상대방의 의견에. 근데 그러면 딴지를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C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상호적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만큼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구나라고 그 이야기를 철회를 해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네. 시작은 되게 좋았으나 이제 나중에는 아이는 이제 더 대화하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네. 실은 제가 이렇게 하나 예만 들었지만요. 가정 우리가 생활에서 같이 지낼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적용하고 해보실 수 있어요. 음식을 하는 거, 쇼핑 가는 거 무엇이든지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예. 아이가 부모님에게나 엄마에게는 뭔가 에스크를 할 때 꼭 메모를 아이 앞에서 하시라는 거. 아이를 리스펙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메모를 할 때는 뭐 일을 한다든지 그럼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네. 윗사람 앞에서 이제 리스펙트 한다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녀 앞에서도 네. 자녀의 말에 메모를 해서. 내가 너와 대등하게 너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너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네.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의 사고력과 또 부모님과 자녀의 어떤 상호 관계를 네.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욕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